화요일의 두꺼비 세 번째 이야기. 다음날 아침 워턴이 일어났을 때 올빼미는 또 집에 없었습니다. 워턴은 발이 한결 나아진 것을 느끼며 달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워턴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나흘밖에 안 남았어. 빨리 무슨 수를 써야 해. 워턴은 입구로 가서 아래를 내려보았습니다. 나무 밑동이 여전히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워터는 참새도 불러보고 박새도 불러보고 동고비도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작은 새들은 그 나무에 올빼미가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지요. 워터는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미처 치우지 못한 올빼미의 묵은 깃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깃털을 팔에 묶고 뛰어내리면 땅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워터는 이런 상상을 하다가 자기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서 킬킬 웃었습니다. 워터는 다시 올빼미의 집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워터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머리를 맑게 하려고 띵뛰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자 워터는 식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터는 먼저 한쪽 눈을 꿈뻑이고 이어서 또 한쪽 눈을 꿈뻑였습니다. 처음에는 꿈뻑, 꿈뻑, 그러고 나서 꿈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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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뻑. 눈앞이 뿌얘지도록 마구마구 꿈뻑거렸습니다. 마침내 워터는 꿈뻑임을 멈추고 활짝 웃었습니다. 워터는 입구로 팔짝팔짝 뛰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벌 반이면 충분할 거야. 워터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구석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촘촘히 짠 스웨터 3벌을 꺼냈습니다. 빨간 사슴이 그려진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스웨터였지요. 이 정도 털실이면 나무 밑까지 닿고도 남겠지? 워터는 파란색 스웨터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터를 다 풀자 그 털실로 발을 디딜 만한 크기의 작은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워터는 저 걱정스러운 눈길로 달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다리를 다 만들려면 이틀은 걸리겠지? 물론 바깥은 따뜻하지도 않고 내겐 습기도 없어. 하지만 어쨌든 자유로워지잖아? 워터는 온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스웨터의 털실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올빼미가 돌아올 때가 되자 워터는 줄사다리와 스웨터를 배낭 속에 숨겼습니다. 올빼미가 어제보다 훨씬 일찍 돌아왔기 때문에 하마터면 들킬 뻔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워터는 차를 마실 때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이제 탈출 방법까지 마련해 놓았으니 마음도 한결 편했습니다. 워터는 2잔째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워턴이 모턴과 블루베리를 따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앞에서 뱀 2마리가 자고 있었어요. 그때 워턴과 모턴은 2 뱀의 꼬리를 한 대 묶은 다음 블루베리가 담긴 양동이로 뱀들의 코를 후려갈기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뱀들은 서로 워턴과 모턴을 쫓아가려다 저희들끼리 뒤얽히고 말았죠. 워턴과 모턴은 커다란 공처럼 뒤얽힌 뱀들을 언덕 밑으로 굴려보냈습니다. 언덕 밑에는 성질이 사나운 스컹크가 살고 있었거든요. 워턴은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하다가 올빼미도 킥킥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재밌어서 다행이야. 그러자 올빼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재미있다고 안 했는데? 너도 웃고 있었잖아. 내가? 난 이제껏 웃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워턴이 다시 차를 따르자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차가 참 맛있군. 그래.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보다는 못해. 그게 뭔데? 노간주 나무 열매차야. 언젠가 사촌이 한번 갖다 주었지.
그렇게 맛있는 차는 처음이었어. 하지만 노간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차를 마시지 못했어. 둘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워턴이 촛불을 끄고 잘 자, 조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올빼미도 말했습니다. 잘 자, 워티. 그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워턴이 일어나 보니 올빼미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워턴은 올빼미가 돌아올 때까지 스웨터에 털실을 풀어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빼미가 돌아오면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워턴은 사다리가 다 되진 않았지만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워터는 사다리의 한쪽 끝을 올빼미네 낡은 소파에 묶고 다른 쪽 끝을 밖으로 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납작 엎드린 채 한 발을 첫 번째 고리에 더듬더듬 끼워 넣었습니다. 다행히 고리는 워턴의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발을 두 번째 고리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튼튼했습니다. 저 아래의 땅바닥이 보이자 워터는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다리가 정말로 튼튼한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워터는 다음 고리에서 그 다음 고리로, 그 다음 고리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이만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내려갈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워터는 숨을 헐떡이며 올빼미의 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다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워터는 걱정스럽게 올빼미의 시계를 흘끔거렸습니다. 그 시계는 작은 바늘밖에 없어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줄 사다리를 다 만들려면 아직 멀었지만 올빼미가 돌아올까봐 오늘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워터는 생각했습니다. 줄사다리를 제때 완성하려면 내 일은 1분 1초도 아껴 써야겠어. 워터는 줄 사다리를 배낭에 넣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조지가 마음을 바꾼다면 이 줄사다리는 필요 없을 텐데. 워터는 올빼미가 날마다 조금씩 일찍 돌아오는 것과 자기랑 즐겁게 수다를 떨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은 올빼미가 다정하게 굴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조지는 날 잡아먹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자 워터는 갑자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올빼미는 다른 날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돌아왔거든요. 워터는 기분이 좋아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조지. 오늘 잘 지냈어? 그러나 올빼미는 얼음같이 싸늘한 눈초리로 워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좋았어. 이른 아침부터 종일 빈 통나무 속에 처박혀 있었단 말이야. 쫓아갔던 사슴쥐를 놓치고 통나무에서 나오려는데 입구에 여우가 버티고 있는 거야. 여우는 방금 전에야 떠났어. 덕분에 난 하루 종일 쫄쫄 굶었지. 배도 고프고 온몸이 뻐근해. 게다가 발이 쿡쿡 쑤시는 걸 보니 폭풍이 몰려오려나 봐. 워턴의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올빼미의 마음이 변하기는 틀린 것 같았습니다. 남은 희망은 줄 사다리뿐이지만 완성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시간은 너무 없고 워터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얼마 후 어두운 숲속에 바람이 휘몰아치고 고운 눈송이가 참나무 가지들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스하고 아늑했습니다. 워터는 막막한 괴로움을 잊으려고 혼자서 카드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빼미는 더운 물이 담긴 납작한 냄비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워턴이 카드를 꺼낼 때 올빼미는 배낭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얀 상자에 뭐가 들었어? 오티? 딱정벌레 과자. 나 하나만 줘. 미안하지만 틀리하고 뭐 갖다 드릴 거야. 그렇잖아도 발이 쑤셔서 기분이 언짢던 올빼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딱 하나만 먹겠다니까. 그리고 네가 어떻게 툴리아 고모한테 갈 수 있냐? 올빼미는 냄비에서 발을 빼낸 뒤 상자를 휙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과자 하나를 꺼내어 천천히 맛을 보았습니다. 맛있군. 물론이지. 우리 형이 만든 건 뭐든지 맛있어. 그래? 그럼 너네 형도 맛있겠군? 그 말에 워터는 화가 났습니다. 올빼미는 워턴이 화가 난 걸 눈치채고 투덜댔습니다. 하나밖에 안 먹었어. 올빼미는 상자를 닫고 워턴의 배낭 속에 도로 넣어 들어갔습니다. 상자를 넣다가 올빼미의 노란 눈에 워턴이 만든 줄사다리가 들어왔습니다. 올빼미는 배낭에서 줄사다리를 끄집어내며 이런, 이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이런, 하더니 워턴의 줄사다리를 휘몰아치는 바람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올빼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턴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올빼미의 생일 전날 밤에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빼미는 가만히 앉아서 부리부리한 노란 눈으로 앞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워턴도 그날 밤은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워턴은 촛불을 껐습니다. 워턴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워턴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와르르 떠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은 모턴 형이었습니다. 형이 자기한테 주려고 특별 음식을 만들던 일들을 얼마나 그리워할까 생각했습니다. 워턴은 늘 깔끔했던 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더러워질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워턴은 절망과 슬픔에 지쳐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언제나처럼 올빼미는 없었습니다. 워터는 평소처럼 세수는 했지만 아침은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 모턴이 만들어준 마지막 샌드위치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워터는 슬픈 눈으로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입표를 그을 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올빼미의 생일이니까요. 워터는 한참 동안 달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워터는 올빼미가 생일 음식을 먹으러 일찍 돌아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워터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워터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어두침침한 구석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소리가 바로 나무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워터는 숨을 죽이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 다른 동물이 사는 걸까? 혹시 두꺼비를 잡아먹는 동물이?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빨이 딱딱 마주치는 소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워터는 숨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벽 아래쪽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구멍이 좀 더 커지더니 몇 가닥의 가느다란 수염이 삐죽 나오고
잇따라 조그만 코와 털복숭이 몸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순간 워턴 앞에는 빨간 목도리를 준 사슴쥐와 꼭 닮은 갈색과 흰색 털의 사슴쥐가 서 있었습니다. 사슴쥐는 수염에 묻은 나무 지저귀를 털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난 씨야. 워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안녕, 난 워턴이야. 처음엔 올빼미가 생일 음식을 먹으러 일찍 돌아오는 줄 알았어. 생일 음식이 바로 나거든. 그 다음엔 두꺼비를 잡아먹는 짐승이 오는 줄 알았고, 요 며칠 동안 난 무척 불안했거든. 사슴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걱정하지 마. 나랑 내 친구들이 구해줄 테니까. 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네가 숲속을 여행하는 걸 쭉 지켜보았어.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걸 봤거든. 네가 돌담에 부딪혔을 때 내가 너한테 살짝 속삭였는데 못 들었니? 아, 그 소리, 그게 너였구나. 난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 바로 나였어. 올빼미가 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화요일에 잡아먹겠다는 말을 듣고 널 구해줄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 괜찮아. 난 아직 무사하니까. 시인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찍찍거렸습니다. 잘 됐어. 내 친구들이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자, 가자. 빨리 도망쳐야 해. 시인은 워턴을 구하는 것이 무척 신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턴은 조그만 사슴쥐 몇 마리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